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 저녁은 알아서 먹어. 나 회식 있어. 남편 박태준 50이은 넥타이를 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내 이지영 50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매일 회식이야? 그럼 나도 친구들이랑 저녁 먹을 거야. 그래, 알아서 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 25년 차였지만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그는 자신이 엘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대기업 부장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지. 반면 지영은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화여대 나왔어. 집안도 좋고 내가 태준이랑 결혼해 준 거지. 두 사람은 1998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태준은 28세, 지영은 26세였습니다. 둘 다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았고 주변에서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랐습니다. 첫날 밤부터 두 사람은 티격태격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은 몇 시에 차려줄 거야? 뭐, 당신이 알아서 먹지. 나 왜 차려줘야 해? 아니, 아내가 남편 아침 차려주는 거 아니야? 지영은 발끈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나도 피곤해. 당신이 알아서 먹어. 태주는 이게 뭐야? 아내가 이래도 돼? 라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지영은 난 당신 하녀가 아니야 라고 맞받았습니다. 25년간 이런 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태주는 지영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놀잖아.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놀아? 내가 집안일 하는 거 몰라? 청소, 빨래, 요리. 그게 뭐가 힘들어? 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지영도 태준을 무시했습니다. 당신 고작 부장이잖아. 내 친구 남편들은 다 임원인데. 뭐? 내가 부장인 게 문제야? 문제지. 나는 전무부인, 상무부인들이랑 어울리는데 당신 때문에 창피해. 두 사람은 자주 싸웠습니다. 당신이 돈을 더 벌었어야지. 당신이 살림을 더 잘했어야지. 내가 왜 당신한테 시집 왔는지 모르겠어.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후회야. 하지만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집안 체면이. 두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를 연기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웃으며 우리 여보가라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 박민준 24과 딸 박수진 21은 이런 부모를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워?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이나 공부 잘해. 민준과 수진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준과 지영은 자식들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1등 했어? 아니면 관심 없어. 당신 아들이 1등 못했대. 당신이 공부 안 시켜서 그래.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안 시켜서 그렇지. 민준과 수지는 일찍 독립심을 키웠습니다. 부모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50대가 된 태준과 지영은 더욱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태준은 지영의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당신 요즘 완전 아줌마 같아. 좀 관리하지 그래? 뭐? 당신은 완전 아저씨 몸매잖아. 배 나온 거 봐. 내가 바빠서 그래. 당신은 시간 많은데 왜 관리 안 해? 나도 바빠. 집안일 하느라. 지영은 태준의 경력을 비하했습니다. 친구 남편들은 다 임원 됐는데 당신은 아직도 부장? 곧 승진할 거야. 언제? 당신 나이가 몇인데? 52살이면 이미 늦었어.
당신은 뭐 잘났어?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이랬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태주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 이번 프로젝트 실패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상무님. 자네 나이가 52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후배들이 다 임원 됐는데. 태주는 집에 와서 지영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조를 안 해서 내가 승진을 못하는 거야. 뭐? 내 탓이야. 당신 실력이 없는 거지. 지영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항상 비교당했습니다. 지영아, 너희 남편 아직도 부장이야? 응. 곧 승진할 거야. 우리 남편은 상무 됐는데 연봉이 2억 넘어. 지영은 집에 와서 태준을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그럼 이혼해. 나도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야.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실제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민주는 만족했습니다. 아빠, 저 취업했어요. 어디? 대기업? 아니요, 중소기업이요. 태주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소기업? 왜 대기업 안 갔어? 제가 원하는 일이 있어서요. 원하는 일? 그게 뭐가 중요해? 연봉이 중요하지.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아, 너 남자친구 있어? 네,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어디 다녀? 직업이 뭐야?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지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프리랜서? 그게 무슨 직업이야?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야지. 엄마, 사랑이 중요한 거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민준과 수지는 부모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항상 거칠에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네. 우리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자. 어느 날 태주는 회식에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김민지 32세. 회사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부장님, 술 따라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민지는 태준을 칭찬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능력 있으세요. 존경해요. 태준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맨날 무시당하는데 여기서는 존경받네. 2차로 간 술자리에서 민지는 태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상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뭔데? 둘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영도 헬스장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연우 35세 헬스장 트레이너였습니다. 사모님, 운동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정말요? 감사해요. 현우는 지영을 칭찬했습니다. 사모님, 나이가 50대라고요? 안 믿겨요. 30대 같으세요. 지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맨날 아줌마 같다는 소리 듣는데 여기서는 젊어 보인대. 현우는 지영에게 개인 트레이닝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리해 드릴게요. 지영은 그럼 부탁드려요라고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 불륜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불륜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3개월 후 태준과 민지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만날까? 좋아요, 부장님. 어디서 만날까요? 호텔 레스토랑 어때? 와, 좋아요. 태주는 민지와 주 23회씩 만났습니다. 회식, 야근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지영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약은? 알았어, 알아서 해. 태주는 민지에게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를 사줬습니다. 한 달에 약 20만 300만 원을 썼습니다. 와, 부장님 고마워요. 부장님이 제일 좋아요. 민지는 태준을 멋있다, 능력 있다, 최고다라고 칭찬했고 태준은 그 칭찬에 도취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집에 있는 마누라는 맨날 나를 무시하는데 한편 지영과 현우의 관계도 발전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개인 트레이닝 받으실래요? 그럼요. 현우 씨 덕분에 몸매가 좋아졌어요. 현우는 지영을 아름답다, 젊어 보인다, 섹시하다고 칭찬했고 지영은 그 칭찬에 빠져들었습니다. 트레이닝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사모님한테 호감이 있어요. 뭐? 나한테? 네, 사모님은 정말 매력적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살 차이인데 나를 좋아한다고? 지영은 현우에게 트레이닝 비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주었고 추가로 선물도 사줬습니다. 명품 시계, 운동복, 신발. 한 달에 약 15만 200만 원을 썼습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사모님이 제일 좋아요. 지영은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집에 있는 남편은 맨날 나를 무시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불륜에 빠졌지만 서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회식? 2차, 3차까지 했어. 향수 냄새 나는데?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아, 회식 자리에서 여자 직원들이 많았어. 지영은 의심했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영도 그날 현우와 늦게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지.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불륜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6개월 후 태주는 민지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민지는 놀랐습니다. 부장님, 아직 부인분이랑 이혼 안 하셨잖아요. 곧 할 거야. 나는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민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52세 부장, 연봉 1억 2천. 괜찮은데? 그럼 이혼하시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태주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지영이랑 이혼할 수 있겠구나. 같은 시각 지영도 현우에게 비슷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진지하게? 네, 사모님이 이혼하시면 저랑 결혼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영은 놀랐습니다. 35세 남자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현우 씨, 진심이에요? 네, 사모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사모님을 사랑해요. 지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5세 젊은 남자, 몸도 좋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혼해야겠어. 그날 밤 태준과 지영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자.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나도 할 얘기가 있어.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지영은 놀란 척했습니다. 뭐? 왜 갑자기? 우리 25년간 행복했어? 서로 무시하고 싸우기만 했잖아. 이제 그만 끝내자. 지영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나도 동의해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의외로 순조로워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이야.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반반하자. 집이랑 예금이랑.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재산 마이너스 집 아파트 10억, 마이너스 예금 2억, 마이너스 총 12억. 각자 6억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좋아. 그럼 한 달 안에 이혼 서류 접수하자. 알았어. 두 사람은 각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준 드디어 자유야. 민지랑 재혼할 수 있어. 지영 드디어 해방이야. 현우랑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더 이상 함께 못 살겠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태주는 그냥 성격 차이야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지영도 우리는 이제 각자 살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빠, 엄마 혹시 다른 사람 있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준과 지영은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 무슨 소리야? 하지만 민준과 수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수지는 어머니 지영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확인해 봐야겠어. 일주일 후 수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영이 헬스장에서 나와 젊은 남자와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남자랑. 수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영과 현우는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자기야, 이혼 곧 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자. 좋아요, 사모님. 아니, 지영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아버지 태준을 미행했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나와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빠가 저 여자랑. 민준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태준과 민지는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민지야, 이혼 서류 곧 접수할 거야. 그럼 우리 바로 결혼하자. 네, 부장님. 사랑해요. 두 사람도 키스했습니다. 민준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수지는 만나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아빠도 불륜이야. 엄마도 불륜이야. 두 사람은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부모님 둘 다 불륜이었구나. 어떡하지? 이거. 민주는 일단 더 지켜보자. 증거를 더 모으고라고 말했습니다. 2주 후 태준과 지영은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드디어 끝이네. 그래, 이제 각자 살자.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태주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이혼했어.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지영은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이혼했어.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혼 일주일 후 민준과 수지는 부모를 불렀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다 같이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태주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고 지영도 바쁜데? 라고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꼭 오셔야 해요. 안 오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다음 날 카페에서 넷이 만났습니다. 태준과 지영은 서먹하게 앉았고 민준과 수지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이혼하셨어요? 태준은 그냥 성격 차이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영은 우리 일인데 너희가 왜 캐물어?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화면에는 태준과 민지가 키스하는 사진이 떴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수진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요? 화면에는 지영과 현우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떴습니다. 지영도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너.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둘 다 불륜이셨죠? 그래서 이혼하신 거죠? 태준과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25년을 결혼했는데 서로 배신하고 게다가 우리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민준도 분노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는 부모님 믿었어요. 싸우시긴 해도 가족이니까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둘 다 딴 사람 만나고 있었네요. 태주는 변명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아빠도 외로웠어. 엄마가 날 맨날 무시하고. 지영도 변명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힘들었어. 아빠가 날 맨날 무시하고.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륜할 이유가 돼요. 서로 불만 있으면 대화하고 해결하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이혼하든지 해야죠. 근데 둘 다 불륜하면서 이혼한 거잖아요. 수진도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둘 다 상대방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32살이랑 엄마는 35살이랑.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태주는 화를 냈습니다. 아, 내가 뭔데 아빠한테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지영도 화를 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하지만 민준과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아세요? 그것은 태준의 신용카드 내역이었습니다. 아빠, 지난 6개월간 김민지라는 사람한테 총 1,500만 원 쓰셨네요. 명품 가방, 옷, 호텔. 태주는 그건 회사 후배니까 라고 변명했지만 민주는 회사 후배한테 명품 가방을 사줘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진도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아세요? 그것은 지영의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엄마, 최현우라는 사람한테 총 1,000만 원 쓰셨네요. 트레이닝비, 명품 시계, 옷. 지영은 그건 트레이너니까 라고 변명했지만 수지는 트레이너한테 명품 시계를 사줘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1,500만 원, 엄마 1,000만 원, 총 2,500만 원. 저희 대학 등록금이 1년에 800만 원인데 저희 둘 합쳐도 1,600만 원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불륜 상대한테 2,500만 원 쓰셨네요. 수진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등록금 이야기하면 돈 아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들은 불륜 상대한테 펑펑 쓰셨네요. 태준과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는 결정했어요. 저희는 부모님 둘 다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이 재혼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 안 할 거예요. 대신 저희도 저희 인생 살 거예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독립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의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늙어서 힘드셔도 저희는 안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저희한테 좋은 부모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주는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희를 키웠는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키우셨다고요? 돈만 주셨죠.
사랑은 안 주셨잖아요. 저희가 1등 못하면 관심도 안 가지셨고 항상 서로 싸우시느라 저희는 신경도 안 쓰셨잖아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필요하셨던 거죠. 체면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모님을 부모로 생각 안 해요. 태준과 지영은 충격받았습니다.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수진은 엄마는 엄마 자신만 사랑하셨죠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앞으로 연락 안 하실 거죠? 저희도 안 할 거예요. 각자 사세요. 민준과 수진은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준과 지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지영도 애들이 저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이해할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애들 때문에 포기할 순 없어.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연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 민지야, 애들이 좀 반대하는데. 괜찮지? 민지 괜찮아요, 부장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영, 현우야, 애들이 좀 화났는데. 어떡하지? 현우 괜찮아요, 지영씨. 우리 사랑이 중요하죠. 두 사람은 자식들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혼 3개월 후 태주는 민지와 재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결혼식은 특급 호텔에서 하자. 와, 정말요? 좋아요. 태주는 민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약혼 반지 1,000만 원, 웨딩드레스 500만 원, 예식장 예약 2천만 원, 신혼여행 유럽 1,500만 원, 총 5천만 원. 태준의 재산 6억 중 이미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민지야, 신혼집은 어디가 좋을까? 오빠 강남 아파트 어때요? 강남? 거기 비싼데. 민지는 삐졌습니다. A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서요? 신혼집도 제대로 못 해줘요? 태주는 아니야, 아니야. 강남으로 알아볼게라고 서둘러 달랬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 5억 원. 태준의 계산. 마이너스 총 재산 6억. 마이너스 결혼 비용 5천만 원. 마이너스 전세 5억. 마이너스 남은 돈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생활하면 좀 빠듯하긴 한데 괜찮겠지. 나 연봉 1억 2천 있으니까. 한편 지영도 현우와 재혼 준비를 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지영씨, 저는 소박하게 해도 괜찮아요. 지영은 놀랐습니다. 소박하게? 아니야, 우리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지영씨, 비용이.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지영도 현우를 위해 돈을 썼습니다. 약혼 반지 800만 원, 웨딩드레스 400만 원, 예식장 1,500만 원, 신혼여행 동남아 1,000만 원, 총 3,700만 원. 그리고 현우야, 우리 신혼집은 내가 전세 얻어줄게. 정말요? 지영씨, 전세 아파트 3억 원. 지영의 계산. 마이너스 총 재산 6억. 마이너스 결혼 비용 3,700만 원. 마이너스 전세 3억. 마이너스 남은 돈 2억 6,300만 원. 2억 6천이면 괜찮네. 여유 있어. 두 사람은 각자 재혼 준비에 바빴고 자식들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부모의 재혼 소식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빠 재혼한대. 나도 봤어. 엄마도 재혼한대. 둘 다 정신이 없네. 우리는 우리 인생 살자.
재혼 2개월 후 태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자주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민지야, 누구랑 통화해? 아, 친구요. 어느 날 민지가 샤워하는 동안 태주는 민지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톡 대화. 민지 친구들. 친구일 민지야, 진짜 그 아저씨랑 결혼했어? 민지 이응이응 했지 키읔키읔. 친구의 나이 차이 20살인데 괜찮아? 민지 돈만 있으면 돼지 키읔키읔 연봉 1억 넘는데. 친구 3근데 진짜 사랑해? 민지 사랑? 키읔키읔키읔 돈을 사랑하지. 친구일 키읔키읔키읔 완전 꿀. 민지 5년만 살다가 이혼하고 재산 분할받으면 대박. 태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지가 나를 이용한 거야? 더 많은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민지 남자 이름 준호. 준호 민지야, 그 영감이랑 언제까지 살 거야? 민지 5년만 참으면 돼. 그럼 재산 절반 받아. 준호 그럼 우리 그걸로 사업하자. 민지 이응이응 그래. 진짜 사랑은 너야. 준호 나도 사랑해. 52살 영감은 그냥 ATM이지? 민지 이응이응 완전 호구 키읔키읔. 태주는 무너졌습니다. 사진 폴더를 확인하니 민지와 준호가 찍은 사진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태준과 사귀는 동안 심지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속았어. 같은 시각 지영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의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현우 친구. 형, 나 50살 아줌마랑 결혼했어. 재산 6억 있대. 몇 년 살다가 이혼하고 반 챙기면 3억이야. 완전 대박 아니야? 친구 현우. 키읔키읔키읔 50살을 어떻게 참아? 역겹지 않아? 현우 친구. 진짜 역겨워 죽겠음 키읔키읔 근데 돈 생각하면 참을 만해. 3년만 참으면 돼.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많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현우 여자친구 이름 수빈. 수빈아, 조금만 기다려. 지금 그 아줌마랑 3년만 살면 3억 받아. 그럼 우리 결혼하자. 수빈 현우. 오빠, 빨리 돈 받고 와. 기다릴게. 현우 수빈. 이응이응 조금만 참아. 사랑해. 지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우가 나를 이용한 거였어. 그날 밤 태준과 지영은 각각 배우자를 추궁했습니다. 태준의 집. 민지, 이게 뭐야? 태준은 카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곧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돈 때문에 결혼했어. 뭐? 민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현실을 봐. 52살 아저씨를 32살 여자가 사랑할 리 있겠어? 하지만 너, 나를 사랑한다고. 연기했지. 오빠가 돈 있으니까. 민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5년 살다가 이혼하고 재산 절반 받는 거. 준호는 내 진짜 남자친구야. 오빠랑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났어. 태주는 너, 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들켰으니까 나갈게. 어차피 3년은 못 기다리겠어.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결혼한 지 6개월이니까 최소 1020%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뭐?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해. 나 변호사 이미 선임했어. 민지는 문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의 집. 현우. 이게 뭐야? 지영은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현우도 당황했지만 곧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 맞아요.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어떻게?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 현실을 봐요. 35살 남자가 50살 여자를 진짜 사랑할 리 있겠어요? 솔직히 역겨웠어요. 50살이랑 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3억 생각하면 참을 만했어요. 지영은 울었습니다. 현우는 계속했습니다. 수빈이는 제 진짜 여자친구예요. 지영 씨랑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났어요. 어떻게? 현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들켰으니까 나갈게요.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결혼한 지 2개월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해요. 지영은 2개월인데도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현우는 네,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우도 문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과 지영은 각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태준의 변호사, 부장님, 민지 씨가 재산 분할 청구했습니다.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받을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얼마나 줘야 하나요? 6개월이면 1015% 정도 예상됩니다. 약 6천만 9천만 원. 태주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가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 왜? 민지 씨 측에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약 2천만 원 청구했습니다. 태주는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영의 변호사, 의뢰인님, 현우 씨가 재산 분할 청구했습니다. 2개월인데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약 510% 예상됩니다. 약 3천만 6천만 원.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도 위자료 청구했습니다. 1,500만 원. 위자료? 네,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6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태준의 경우 마이너스 재산 분할 8천만 원, 마이너스 위자료 1,500만 원, 마이너스 총 9,500만 원 지급. 지영의 경우 마이너스 재산 분할 5천만 원, 마이너스 위자료 1,000만 원, 마이너스 총 6천만 원 지급. 태준의 재산 마이너스 원래 6억, 마이너스 결혼 비용 5천만 원, 마이너스 전세 보증금 5억 반환받음, 마이너스 민지에게 지급 9,500만 원, 마이너스 남은 돈 4억 5,500만 원. 지영의 재산 마이너스 원래 6억, 마이너스 결혼 비용 3,700만 원, 마이너스 전세 보증금 3억 반환받음, 마이너스 현우에게 지급 6천만 원, 마이너스 남은 돈 4억 9,300만 원. 두 사람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속았어. 1년 후 태주는 53세가 되었습니다. 혼자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20평짜리 작은 방. 내가 이렇게 될 줄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부장, 요즘 업무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태주는 이혼과 재혼 실패로 정신적 타격이 컸고 업무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박 부장, 이번 프로젝트 또 실패했어? 이거 큰 문제야. 상무님, 제가 다시는 없어. 박 부장, 명예퇴직 생각해봐. 네, 자네 나이도 있고 최근 실적도 안 좋고 회사에서도 부담이야. 태주는 결국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총 재산 4억 5,500만 원, 1억 5천만 원, 6억 원. 원점이네. 이혼 전이랑 똑같아. 한편 지영도 외로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지영아, 너 35살이랑 결혼했다가 2개월 만에 이혼했다며? 응? 바보 아니야?
그 남자가 돈 노린 것 뻔했잖아. 나도 알았으면. 그리고 전 남편도 32살이랑 재혼했다가 6개월 만에 이혼했다며? 너희 부부 둘 다 웃기다 키읔키읔 나이 차이 20살씩이나 나는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어떡해? 지영은 창피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어느 날 태주는 우연히 전처 지영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지영이? 태준이?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너는? 나도 그냥. 둘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너 재혼했다가 이혼했다며? 너도 들었어? 너도 그랬잖아. 응. 완전 속았어. 돈만 노린 거였어. 나도 2개월 만에 이혼당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태준 민지가 처음부터 계획이었대. 돈 받으려고. 지영 현우도 3억 받으려고 결혼한 거였어. 태준 나 회사도 그만뒀어. 명예퇴직. 지영 나도 친구들한테 놀림받아서 모임도 안 나가.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영은 놀랐습니다. 뭐,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서로 잘 알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가 서로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태준이랑? 사실 지영도 외로웠습니다. 50세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나도 생각해봤어.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서로 무시하고 싸우기만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소통을 안 했던 것 같아. 태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나도 너를 무시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너를 비교하고 무시했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다시 해볼까? 그래. 해보자. 3개월 후 태준과 지영은 재결합했습니다. 정식으로 재혼은 아니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같이 살아보고 잘 되면 재혼하자. 응, 그래.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조심했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좋은 걸로 먹자. 아니야, 당신이 결정해.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옛날 습관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설거지 좀 해. 왜 내가? 당신이 해. 내가 요리했잖아. 요리하는 게 뭐가 힘들어? 나는 밖에서 일했어. 무슨 일? 당신 백수잖아. 뭐? 백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다시 갈라섰습니다. 역시 안 되겠어. 나도 그래. 우리는 안 맞아. 태준과 지영은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태준은 혼자 원룸에서 살았고 지영도 혼자 살았습니다. 둘 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아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무슨 일이세요? 아빠, 좀 만날 수 있을까?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바빠요. 민준아, 아빠가 외로워서. 아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는 저희를 버렸잖아요. 민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도 딸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엄마, 좀 보러 올 수 없니? 엄마, 저 바빠요. 수진아, 엄마가 외로워서. 엄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희한테 좋은 엄마 아니었어요. 수진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과 지영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배우자도 없었습니다. 둘 다 혼자였습니다. 5년 후 민주는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지만 성공적인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투자 유치 성공? 고맙습니다. 민주는 시리즈 A 투자로 5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회사 가치는 200억 원으로 평가받았고 민준의 지분은 40%였습니다. 민준의 자산 80억 원. 민준은 여자친구와 결혼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아이도 가졌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수진도 27세가 되었고 약사로 성공했습니다. 큰 병원 약국 팀장이 되었고 연봉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진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내년에 결혼하자. 그래, 수진아. 민준과 수진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부모님 안 닮아서 다행이야. 그래. 부모님은 서로 무시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배우자를 존중하며 살아야지. 맞아.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사랑 많이 줘야 해. 두 남매는 부모와 정반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태주는 58세가 되었습니다. 5년간 백수로 지냈고 재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로 월 200만 원씩 쓰면서 5년간 1억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재산 6억 마이너스 1억 2천만 원 4억 8천만 원. 태주는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태준아, 미안한데 요즘 바빠서. 너 백수잖아. 우리는 바쁘니까 다음에. 태준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지영은 55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외로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계속 놀림받았습니다. 지영아, 너 아직도 혼자야? 응. 딸은? 아들은? 연락해? 아니, 안 해. 왜? 너희가 싸웠어?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준과 수지는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외로움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민준의 성공 소식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30세 청년 사업가 50억 투자 유치. 사진 속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성공했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태주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축하한다. 내가 성공해서.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화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서. 아빠, 저 바빠요. 끊을게요. 민준아, 잠깐. 뭐요?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내가 어릴 때 잘 못해줘서.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민준아. 아빠, 저는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영도 수진의 결혼 소식을 SNS에서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수진과 남자친구.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결혼하는구나. 나는 초대도 못 받았는데. 지영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엄마도 결혼식에 갈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초대 안 할 거예요. 수진아, 왜? 엄마는 저한테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결혼식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하고 싶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늦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도 울었습니다. 1년 후 민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호텔 밖에서 멀리 지켜봤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아들 민준. 내 아들인데 나는 참석도 못하네. 태주는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은 초대받지 못했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내 딸인데 나는. 지영도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2년 후 태주는 6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졌고 고혈압으로 뇌졸중 위험이 높았습니다. 병원에서 경고했습니다. 환자분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운동하시고 식사 조절하시고. 하지만 태주는 혼자였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TV만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재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매달 250만 원씩 사용했고 2년간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재산 4억 8천만 원 마이너스 6천만 원 4억 2천만 원. 어느 날 태주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119에 신고되어 병원에 실려갔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없어. 병원은 태준의 핸드폰에서 비상연락처를 찾았고 아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민준은 병원비 1,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환자분, 재활치료 열심히 하셔야 해요. 하지만 태주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3개월간 입원 후 태주는 퇴원했습니다. 병원비 3천만 원 민준이 낸 1,000만 원 포함, 본인 부담 2천만 원. 남은 재산 4억 2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4억 원. 태주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혼자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비용 월 250만 원. 태주는 요양병원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자주 방문했지만 태주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가족은 안 오세요? 없어요. 간호사는 동정의 눈빛으로 태준을 봤습니다. 한편 지영은 57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우울증이 악화되어 약을 먹었고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혼자 아파트에서 살았고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재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매달 150만 원씩 사용했고 2년간 3,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재산 4억 9,300만 원 마이너스 3,600만 원 4억 5,700만 원. 어느 날 지영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유방암 초기입니다. 뭐?
지금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필요합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암 치료를. 지영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암이래. 수진은 놀랐습니다. 뭐, 암이요? 응, 유방암. 수진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치료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가지는 않을 거예요. 수진아, 제발. 엄마가 무서워. 엄마, 죄송해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혼자 울었습니다. 수지는 치료비 2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혼자 수술을 받았고 혼자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 총 5천만 원, 수진이 보낸 2천만 원 포함, 본인 부담 3천만 원, 남은 재산 4억 5,700만 원 마이너스 3천만 원 4억 2,700만 원. 치료는 성공했지만 지영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혼자 암을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나는 혼자야. 5년 후 태주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월 250만 원, 60개월 1억 5천만 원. 남은 재산 4억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태주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했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지영이와 싸우기만 했고 민지한테 속았고 아들한테 버림받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태주는 가끔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민준은 5년간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TV에서 민준을 봤습니다. 30대 젊은 사업가, 기업 공개 성공, 자산 500억 원 평가. 화면 속 민준은 행복하게 웃으며 아내,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성공했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태주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준, 한테 전화 좀. 간호사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이 통화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바꿔주세요. 민준아.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 내가 성공한 거 봤어. 축하해. 감사합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좋은 아빠 못 돼서.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아빠가 해준 건 없어요. 민준아. 그리고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빠는 엄마를 무시했고 불륜했고 저희를 버렸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존경할 수 없어요. 태주는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늦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민준아, 제발 한 번만 보러 와줘.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울었습니다. 65세 노인이 혼자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1년 후 태주는 66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4인 심장마비, 요양병원 침대에서 혼자.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민준과 수진만 왔고 친구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민주는 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무시하고 불륜하고 저희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가시는 거예요. 민주는 절을 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장례식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태준의 유산 2억 5천만 원. 민준과 수진이 반반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 기부하자. 응, 그래. 두 사람은 2억 5천만 원 전액을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의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한편 지영은 62세가 되었습니다. 암 재발은 없었지만 우울증은 계속되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서 살았고 하루하루 힘들게 보냈습니다. 재산 4억 2,700만 원 마이너스 5년간 생활비 9천만 원 3억 3,700만 원. 어느 날 지영은 수진의 아이 사진을 SNS에서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수진과 손주. 내 손주인데 나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네. 지영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아기 낳았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엄마도 손주 좀 볼 수 있을까?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왜? 엄마는 저한테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제 아이한테 할머니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년 후 지영은 65세가 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치매입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혼자 치매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월 200만 원. 1년 후 지영은 6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 폐렴. 요양병원에서 혼자. 장례식에는 수진과 민준만 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수진은 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무시하고 불륜하고 저희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가시는 거예요. 수진도 절을 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유산 3억 원. 민준과 수진이 나눠 가졌지만 역시 기부했습니다. 엄마도 외로웠을 텐데 이 돈으로 외로운 노인들을 도와주세요. 10년 후 민준은 45세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해서 직원 500명,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민준의 자산 1,000억 원. 하지만 민준은 돈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아니야, 당신 의견이 중요해. 민준은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와, 잘했다. 하지만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민주는 부모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수진도 42세가 되었습니다. 병원 약국장이 되었고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진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과 수진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부모님 생각나? 가끔. 근데 후회는 안 해. 나도. 부모님은 우리한테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맞아. 서로 무시하고 불륜하고 우리를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응, 우리는 배우자를 존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
두 사람은 다짐했습니다.